조금 최근에 나왔던 유형들 중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우선 뭘 알아야 되냐? 윷놀이가 동물을 상징한다는 걸 모르면 못 풀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풀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 제가 딱 그 팁을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기찬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트, 삼성 입사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그냥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 보면은 내가 뭐 무슨 삼성에 가? 저 아저씨 뭐라는 거지? 사트 같은 거 나 공부할 필요 없어.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왜 사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삼성은 정말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삼성이 연 한 9,000명의 대졸 공채 신입사원을 뽑고요. CJ가 1년에 한 1,500 뽑아요. 그러니까 나는 삼성을 버릴래. 이런 분들은 CJ 같은 그룹 6개를 발로 차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 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반기부터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걸 삼성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다? 이거 서류 전형이에요. 쉽게 말해. 그런데 직무라는 타이틀을 윗단으로 열어서 저는 항상 제가 자소서 강연할 때, 면접 강연할 때도 직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삼성이 이걸 또 내걸고 나타났어요. 그 결국 뭐냐면 공대생들한테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실험이에요. 자소서도 안 본다고 했어. 그럼 뭐야? 여러분들 그냥 학업 이력을 보고 서류 필터링을 한다는 소리예요. 삼성은 원래 학교착을 안 해요. 그럼 뭘 보냐? 학점을 보겠죠. 지금 나온 게 전공 과목의 양과 질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중에 나 공학 인증 받았어. 그 다음에 전공 심화 과목 위주로 열심히 들었고 거기 학점이 좋아. 그 다음에 뭐 랩에서 무슨 뭐 캡스톤 디자인 설계 아니면은 무슨 저 라인 트레이서 나가서 상도 타보고 뭐 특허 출원도 해보고 논문 포스터에 발표대회도 나가본 만약에 학부생이야. 이런 애들은 하반기가 더 유리해질 거예요. 10만짜리 사트에서 2만에서 아마 3만짜리 시험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 이거가 끝난다고 사트 또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또 봐야 돼요. 하지만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또 이런 친구들 가점도 준다고 했으니까. 문과 친구들한테는 이제 자소서를 본다고 했어. 그럼 자소서에 뭘 적어야 되냐? 내가 만약에 마케팅 공모전 수상 이력이 있고 인턴 이력이 화려해. 뭐 한 게 많아. 다시 말해 마케팅 영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고객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 관련돼서 내세울 수 있는 거리가 여러분들한테 있어. 그러면 삼성이 유리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이미 나 졸업해서 이런 거 못 건드려. 이런 친구들은 올 상반기 이런 대중화된 마지막 사트에 여러분들 진입하게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수리논리 파트는요. 방정식 문제가 5문제 나와요. 이건 늘상 똑같아요. 농도 문제, 속도 문제, 진감 문제, 일률 문제. 이건 패턴 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풀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단한 강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중학교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 산수 강의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지금 요즘 자료 해석의 패턴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프 해석이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지표에 나와 있지 않은 의미값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패턴들에 맞춰서 제가 그 리포트 서적으로 베이스로 강연을 할 텐데 제가 추가 자료를 많이 드릴 겁니다. 특히 기출문제들 제가 좀 섞어놨으니까 기출들을 보면서 아, 요즘은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수리논리 강연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리논리. 추리논리는요, 지금 대표적인 유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단 논법 우선 나옵니다. 3단 논법은 제가 그 all sum, 뭐 모든 어떤, 그 다음에 기본 3단 논법 구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어 추리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언어 영역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들이 뭐 금방 맞추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문자 추리인데 문자 추리가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올 때 패턴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3문제지만 한 세트니까 꼭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제가 풀이기법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형추리도 3문제 이번에 하반기 때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간단히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저 논리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논리게임은 도식화시켜서 손으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이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두려워하는 시각적 사고. 지금 시각적 사고 문제 유형이 작년 상반기 때 처음 나왔는데 하반기 넘어가면서 제일 그때 상반기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펀치. 자르기. 종이 접어서 펀치 뚫고 잘라가지고 펼쳤을 때 어떻게 쉐입 잡힐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개도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유리창 같은 거 막 금 그어가지고 잘랐을 때 뭐가 나오냐.
종이 접기도 접어가지고 자르거나 펀치 뚫는 게 아니라 위로 접고 아래로 접고 막 순서대로 접은 다음에 얘 쉐입이 어떻게 보이냐 이거 묻는 거. 그러니까 제가 모든 유형 기출 베이스로 모든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절반이 상반기 때 하반기 때 절반의 유형은 유지가 됐단 말이죠. 이 얘기는 또 이번에도 그 정도 비율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눈에는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무상식. 직무상식은요, 역사 문제가 15문제 나오고요, 경제 경영이 10문제 나오고요, 과학 IT가 10문제 나오고요, 나머지 15문제는 혼합형 문제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런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경제 경영을 저는 참 강조합니다. 왜? 이거는 사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소서 면접 강의도 계속 같이 하는 사람인데 요 내용은 면접장 가서도 소재가 된단 말이죠. 위안화 절상이 우리 회사에 무슨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가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베노믹스? 예,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소서 면접에도 여러분들한테 내공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미시, 거시, 마케팅, 일반 경영 상식 제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PT 툴들도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도 좀 쓸만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 IT. 요즘은 과학 IT가 좀 중요해졌어요. 왜냐? 수출 기업을 좀 과감하게 밀어주겠다고 고환율 정책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 쫙 올려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마냥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실적은 올라가지만 CJ가 그만큼 불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맥스본 가격이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여러분들 임금도 올라. 그러면은 수출 생산성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제는요, 이렇게 좀 일원화될 수가 없어요. 뭐가 뭐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환율이 확 올랐어요. 자, 사모니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실제로 지난 시즌 하반기 때도 기출에 나왔어요. 요 개념을 설명드릴 때 우선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시대.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처음 얘기했던 게 라틴어인데 빌 게이츠가 처음 했던 말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세 가지로 요약돼요. Anywhere, anytime, any device.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 자, 인터넷 혁명은 뭐냐면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백과사전은 아마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사겠죠? 자, 백과사전이 온라인으로 올라간 거. 이건 인터넷 혁명. 유비쿼터스는 온라인의 오프라인 재침투예요. 그걸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이게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M2M. 이건 제 그냥 추측인데 아무래도 요즘 뭐 중국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한중 FTA도 그런 좀 시류고 또 삼성 입장에서 중국은 또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그래서 중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직무상식 50문제 중에 역사가 15문제, 경제 경영이 한 10문제, 과학 IT가 10문제.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혼합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혼합형 문제라는 건 예를 들어 경제하고 IT가 짬뽕이 된다든가 경제하고 문화예술, 역사하고 과학 IT 뭐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거예요. 사트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자다. 문제 이렇게 되면 이상하겠죠. 자, 다음 중 틀린 보기를 고르시오. 1번은 갑자기 IT, 2번은 경제, 3번은 역사, 4번 문화 뭐 이렇게 주면 사실 문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다양한 필드들을 엮어야 되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테마입니다. 오늘 강연은 제가 이런 것들이 묶일 수밖에 없는 매개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 숫자, 동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사트에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속도 문제하고 농도 문제는 사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저기서 지지고 볶고해서 다 답은 나와요. 아마 지금 강연 듣는 분들 중에 뭐 나는 어차피 뭐 중고등학생 수학 강의 저 과외도 많이 해서 이런 거 이미 마스터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볼 때마다 헷갈린다.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도 막상 시험장에 가면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초조해져
길어져서 수료 영역 처음부터 말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좀 도표를 통해서 푸는 풀이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방정식 문제는 속도 문제든 농도 문제든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료 해석 풀 때는 그 데이터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공계들은 뭐 출산율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속도감이 늦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볼 때는 항상 이 기준점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럼 우선은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문제를 제가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제가 나열형 문제가 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는 문제예요. 그 신문사 문제가 될 텐데 보면 한 신문사에서 신문을 발행하려고 한다. 뉴스의 범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과학, 예술, 스포츠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조건들이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 이런 조건을 볼 때는 무조건 무슨 조건을 본다? 이게 상반기 때 나왔던 문제 유형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 때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건 자, 똑같이 들어가면 네모부터 우리 찾을 거 아니야. 그죠? 네모는 뭐야? 네모는 지금 미음, 디귿, 피읍, 피읒인데 이건 순서 그대로 그냥 이 순서가 이 순서로 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바뀐 거야. 그러면 요거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올릴 수 있죠? 그러면 F, H, H, J가 돼. 자,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아까 거는 이거 한 다음에 다 나왔는데 이거 지금 안 나와. 그죠? 답이 바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반기 때 나왔던 유형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때는 추정을 해야 돼. 그러면 봅시다. 자, 전개도는요. 그 교재에 여러분들 내용들을 보셨겠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넘버링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주돼야 하는 모서리들을 구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좀 몇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